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헌트 조영희 대표님의 강연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Q&A 세션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조 대표님께서는 또 줌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인사 나누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뒤에 함께 보이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실까요, 조 대표님? 네, 좋습니다. 세 분 모두 만나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참 재밌게 이번 세션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한 분씩 좀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차례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쵸. 굉장히 또 반가운 기업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결제할 때 가장 많이 만나게 되면서 좀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날 핀테크 김영일 실장님에게 질문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코인이 이제는 그냥 페이코인을 넘어서서 WPCI, 그러니까 랩핑된 모습까지도 빠른 시일 안에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준비하시면서 좀 가장 어렵다라고 느낀 부분이나 애로사항이 있었다면 뭐가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제 저희가 하이퍼레차 패브릭이라고 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기술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사실 뭐 하이퍼레차 패브릭을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과 연계해서 뭔가 서비스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들은 있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물이 시장에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레퍼런스를 삼거나 뭔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고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힘들었던 부분은 일정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원래 이제 이런 랩핑 서비스를 이제 출시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이제 저희가 하반기에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이슈로 인해서 모든 리소스가 그쪽에 다 투입되는 시간을 한 6개월 정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올해 하반기에 이제 출시되었어야 하는 서비스들을 이제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좀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서비스들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참 이 신고 수리 관련된 부분이 아무래도 사업 일정에도 조금 영향을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좀 규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결제라는 게 정말 많은 대중분들이 일상에서 사용하게 되는 분야이다 보니까 규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저도 실제로 서울의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제 다날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규제 때문에 정말 힘들다라는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페이코인이 결제 관련 서비스를 진행함에 있어서 규제 관련된 부분은 좀 어떻게 접근하고 계신지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 있거나 풀어가고 있는 방법은 사실 사용자 경험을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규제가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고, 그 경험해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할지를 아직 잘 모르셔서 그런 경우들이 저희는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좀 더 많은 분들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가상자산 기반으로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정말 많은 혜택들을 볼 수 있구나, 정말 편리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체험하실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실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뭐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위함이지 그 서비스 자체를 막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최대한 많은 서비스들을 좀 많은 분들께 편리하게 제공해드리도록 노력하는 한편, 그 외에 이제 저희 목소리를 좀 많이 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규제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이 많은 사용자분들, 저희 지금 현재도 가상자산을 활용해서 이렇게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데,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가상자산이 결제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어떠한 지위에 있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전달하도록 할 수 있도록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아무래도 실제의 어떤 경험이나 사례를 보여주면은 규제 관련된 논의들도 좀 더 용이해지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마침 유튜브로 댓글이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비브릭과 또 페이코인이 함께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질문이 어떤 게 들어왔냐면요. 페이랑 비브릭이랑 협업이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나요? 라는 굉장히 실질적인 궁금증을 던져주셨습니다. 어느 분께서 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까요?
일단 저희가 이제 상품 구성,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가상자산을 운용해 주시는데 이제 비브릭에서 저희와 협업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단 뭐 유저분들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이제 아이데이션이 돼 있는 상태지만 그것들을 실제로 그런 가상자산을 어떻게 운용을 해서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들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아직 계속해서 이제 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되게 많은 아이디어들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들 기반으로 좀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현재 일단 나와 있는 서비스 내에서라도 조금 이런 식의 서비스들이 제공되는구나라고 체험하실 수 있도록 좀 빠른 시일 내에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두 분의 어깨가 그만큼 무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이어서 또 비브릭 권용진 CSO님께 질문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펀드 판매에 적용을 해보았다라는 이야기로 서문을 열어주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재밌는 얘기들 나눠주셨는데요. 저는 사실 궁금했던 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펀드와 관련해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셨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처음에 진행했던 사업은 프로라타 아트라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이제 임시 휴업 상태인데 이 사업 자체가 이제 미술품을 분할 소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처음에 진행을 했던 게 조지 콘도라는 유명 작가, 이제 앤디 워홀의 동료였던 작가의 20억 정도 되는 그림을 이제 사가지고 저희 기업에서 사서 이제 분할로 이제 10,000원만 주고도 살 수 있는 그림이다,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처음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처음 오픈 2019년 1월이었고요. 저희 사무실이 있는 지금 이제 도산공원의 호리마트 센터 지하에 이제 수장고를 갤러리처럼 열어서 실제로 분할 하신 분들이 구경도 할 수 있고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끊임없이 챌린지를 받고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일단 첫 번째는 미술품을 그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내가 그래서 그거의 일부를 샀는데 이게 진짜 내 거 맞냐, 법적인 근거가 있냐, 투자자 보호는 되느냐.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저희 나름대로 안전함을 보장을 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건실함을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투자 자산으로서 효과를 보려면 단순히 가격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시 수익이나 뭐 대여 수익 같은 것들이 이제 캐시플로우처럼 이제 투자자들한테 배당이 되어야지만 이제 진정한 의미의 투자 자산이 되는데 이런 전시 배당 같은 걸 주게 되면은 이제 증권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제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제 어느 정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제 캐시플로우 같은 것들은 제공을 할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반쪽짜리 어떻게 보면 분할 소유 증권이 되었고 증권이 아니죠. 증권이란 말을 쓸 수 없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확장에 확실히 한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미술품 이외에 뭐 비상장주나 부동산 이런 거는 월세라던가 이제 배당금이라는 캐시플로우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증권이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정말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런 거에 법제화가 안 돼서 아마 고생을 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말씀드린 분할 소유나 증권형 토큰 하는 기업들이. 그래서 저희도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합법적으로 풀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마침 이제 부산 블록체인 특구에서 이런 쪽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러면 저희가 뭐 펀드를 원래 처음에 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 그냥 분할 소유를 좀 합법적으로 해보고 싶다. 우리가 해보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는 불법이라서 안 되겠다 하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구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가 좀 사업에 대한 이해도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펀드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세상을 가져오고 싶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마주하려면은 지금 단계에서 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어느 스타트업이나 혁신 사업이 다 똑같지만 사실 이 펀드를 만들어서 이제 수익을 내는 부분에는 기존의 금융사들의 가장 큰 수익 창구이기도 합니다.
이 펀드를 설립하고 이제 이 금융사들의 가장 큰 수입 중 하나가 이제 수수료니까 이제 이 펀드를 만들어내고 운용을 하고 보수를 받고 이 프로세스 하나하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어떤 기업이 먹고 사는 어떻게 보면 수익 창구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이거를 단계를 줄이고 누구나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기존 이제 기성 기업들의 수익을 뺏고 어떻게 보면 혁신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금융사들이나 제도권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펀드를 자동 정산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게 만든다는 거는 곧 이제 사무 수탁 회사나 청산 회사들의 역할이 없어진다는 말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기존의 이제 제도권이나 정치권과 이제 연결이 되어서 이제 어려움이 있죠. 사실 저희가 하는 특구 사업이 잘 되면은 최종 그림은 사실 예탁결제원이라는 기존 기업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고요. 이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블록체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챌린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참 원활하게 모쪼록 논의들이 좀 정리돼 나가고 또 기존 산업권과도 잘 협업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저희 뒤에 굉장히 큰 화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조 대표님은 저희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굉장히 잘 보이고 또 잘 들립니다. 그러면은 제가 바로 이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민트클럽 관련해서 유튜브에서 댓글 질문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질문 먼저 드리는 게 저희가 좀 논의를 이어가기 좋을 것 같은데요. 민트클럽이 좀 생소하다. 한국에서 마케팅 계획이 없냐라는 굉장히 관심 어린 또 걱정 어린 질문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획 있으시다면 같이 공유해 주세요. 제 목소리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네. 클럽은 저희가 사실 좀 전략적으로 좀 글로벌 시장에서 일단은 이제 좀 유저 이제 파운데이션을 좀 더 구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기반이 다져지고 난 다음에 한국 시장을 좀 더 본격적으로 공략을 하려는 이제 약간 단계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트클럽 자체가 일단은 이제 올해 7월에 런칭된 아직 5개월 정도밖에 안 된 이제 신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글로벌 마켓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운이 좋게도 지금 이제 글로벌 저희 이제 그 트위터나 이제 텔레그램 쪽에 많은 유저들이 모여 있어서 그 유저분들이 또 이제 스마트 토큰을 많이 발행을 해주시고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벌써 2,000개가 넘는 이제 스마트 토큰들이 벌써 발행이 돼가지고 각자 독자적인 커뮤니티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시군요. 팀 확장 계획 있냐 이런 질문도 있던데 어떠실까요? 네, 물론 팀 확장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약간 조금 독특한 이제 정책이 있는 게, 물론 이제 팀을 먼저 좀 이제 거대하게 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일업을 하는 것도 되게 유효한 방법이긴 하지만, 저희는 이제 뭔가 이제 이게 롱텀으로 이 시장은 더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일수록 저희가 좀 더 약간 소규모 이제 소수 정예에서 일단 서비스를 다진 시간을 먼저 가지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격적인 스케일업의 이제 단계가 왔을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인력들을 최대한 커뮤니티에서 저희는 소싱하는 게 저희의 메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영역을 굳이 팀에서 소싱하는 것보다는 커뮤니티나 또는 이제 다른 이제 저희가 파트너를 맺은 회사들이 저희 에코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이게 저희의 메인 전략이라서요. 이런 좀 이슈가 있습니다. 네. 네, 내실을 좀 잘 다진 다음에 더 확장해 나가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전달이 됐습니다. 이런 질문도 하나 민트클럽 관련해서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등 굉장히 기존에 아성이 엄청난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또 다른 플랫폼과 비교해 봤을 때 민트클럽이 좀 확장성을 넓혀갈 수 있는 대안이 있을지 아니면 계획이 있으실지 궁금하다라는 댓글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민트클럽 자체가 사실 페이스북이나 그런 트위터 같은 중앙 이제 소셜미디어랑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제 민트클럽은 저희가 오픈형 이제 소셜 플랫폼을 누구나 쉽게 구축할 수 있는 기반 프로토콜을 저희가 지금 표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원론적으로는 그럼 민트클럽 위에 이제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경쟁하는데 다른 서비스들이 생길 수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7년부터 이 시장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생각을 하는 게 과연 블록체인이 전통적인 영역에 있는 시장을 disrupt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의 이제 포인트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사실 좀 더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게 블록체인이 소셜과 접목됐을 때 전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영역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굳이 기존 영역을 대체하는 성격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네. 민트클럽에서 파생되고 있는 예를 들면 1초 마켓이라는 이제 플랫폼이 또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의 시간을 누구나 타임 토큰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유저들이랑 서로 거래를 하고 그 안에서 또 커뮤니티를 팬덤으로 이렇게 구축을 하는 이런 형태인데 이거는 전혀 중앙화 서비스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이제 서비스 영역이죠.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과 소셜을 결합하는 방향은 기존 서비스들을 대체하는 방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지금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새로운 이제 판을 짜는 구도로 발전시켜 나가는 게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이렇게 세 분을 한 자리에 모셔서 이야기 듣다 보니까 Q&A 시간이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오늘 세션 관련된 Q&A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세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